기사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뉴스원의 mRNA 부스터샷도 오미크론 감염 못 막는다. 중증 사망은 예방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텔렌보스대 연구진이 연구를 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출현한 초기였죠.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코로나19에 걸린 독일 연구원 7명을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호흡기 질환을 호소를 하면서 증상은 모두 격리했는데 7명이 부스터샷까지 맞았지만 돌파 감염이 된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가 백신 중에 가장 강력한 부스터 백신까지 맞고 형성된 면역이 오미크론은 회피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백신을 맞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대응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만 좀 잘라서 보면 백신을 맞았는데 오미크론이 백신을 회피한다. 이 문구가 실은 기사가 퍼지면 일단 대중들 사이에서는 백신 무용론이 펼쳐지죠. 무용론이 나오면 결국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냐면 그럼 그냥 백신 맞지 말고 자연 감염돼서 자연 회복되면 되는 거 아니냐. 오미크론 바이러스 약하다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여론이 흘러가게 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또 정책에도 반영이 돼서 방역 패스를 제한하는 쪽으로 적용하는 걸 반대하는 쪽에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그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백신 무용론이 나오는 이런 배경들, 백신 부스터까지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되고 그렇다면 백신이 효과 없는 것 아니냐? 그냥 오미크론 가볍다는데 앓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일종의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대학 학생들 수준은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방송에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제가 고심하다가 그래도 하나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팩트 체크 겸 지금 앵커가 질문하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이건데요. 질문은 이거죠. 질문은 백신이 오미크론에 뚫리는 것을 보니 확실히 이거 물백신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백신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긴 한 거야?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돌기들이 많은데요. 전체 바이러스에서 이 돌기, 스파이크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세포에 붙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백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과연 물백신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은 생성되는 면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보다 더 많은데 그냥 두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0번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수십 번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는 항체 면역이고요. 항체성 면역이라고 해도 됩니다. 항체 면역이고요. 다른 하나가 세포성 면역입니다. 항체 면역은 뭐냐면은 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입을 막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돌기에 항체가 결합을 해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침입을 막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습니다. 세포에. 그러는데 그 세포를 확인을 해가지고 아예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게 되면은 죽은 세포는 옆에 있는 세포가 다시 분열 정식해서 메꾸어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포성 면역은 바이러스를 인지해서 죽이는 능력이 없어요. 바이러스를 못 죽이고 바이러스가 감염한 세포를 죽여버리면서 그 공장을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즉 바이러스 생산 공장인 세포를 죽이는 게 세포성 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성 면역이 되었던 세포성 면역이 되었던 패턴은 유사합니다. 항체성 면역도 마찬가지고 세포성 면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데 항체성 면역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이게 첫 번째 백신 접종입니다. 우리가 보통 백신 접종을 두 번 하잖아요. 첫 번째 백신 접종을 합니다.
이 빨간 점선 이후로라야 항체 면역이 많이 생기면서 감염을 막아줄 수가 예. 있어요. 이거 이하일 때는 감염을 못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 감염이 됐어도 저 빨간색 선을 유지해주는 항체가 생겨야 야, 몸에서는 추가적인 감염을 막아줄 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감염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표준화되지 면역 않았기 반응이 때문에. 활성화되어가지고 저 빨간선 이상으로 항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빨간선 미만으로 항체가 생겨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백신 접종입니다. 이것을 프라임이라 그래요. 또는 프라이머리 이뮨 반응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주면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빨간 점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석 달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2차 접종. 2차 후에. 접종입니다. 예. 3차 접종, 부스터 샷을 하게 되면은 이게 2차 접종을 하면은 쭉 내려갑니다. 이 파란 선으로 쭉 내려가려고 하는데 3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확 올라가는 거죠.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높이도 높아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스터 샷을 주면은 보호 기간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것은 항체 면역과 세포성 면역에게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항체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동일하게 일어났을 때 자, 지금 물백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항체 면역이 생겨도 항체가 잘 못 막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왜 못 막아주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못 막아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려고 할 때 항체가 먼저 들러붙으면 항체 때문에 세포에 침입을 못하게 된다는 예. 거죠. 그런데 오미크론은 어떻다고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잔뜩 돌연 변이가 있다는 거죠. 돌연 변이가 있으니까 항체가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니까 항체가 많이 있어도 작동을 잘 못하는 겁니다. 많이 있어도.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항체 면역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은 같음을 인식해요. 같음. 이때 무엇을 말이냐면 이거죠.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항체를 만들었거든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백신을 줘서 항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파이크 단백질과 똑같은 것을 항체가 인지해야 항체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A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이 A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면은 A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오미크론은 A가 아니라 B나 C로 변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체가 A를 작동할 건데 B나 C로 오미크론이 변해 있으니까 잘 붙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요? 항체는 같음을 인식한다니까요. 그러는데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다름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항체가가 높아도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백신 접종을 했는데 항체가 많이 생겼는데도 돌파 감염이 생기니까 당장 이거 물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라 그랬죠 방금? 같음을 인식하는데 오미크론이 같음을 회피해가지고 다름이 되면서 항체가 잘 작동을 못한 이유라니까요. 자, 그럼 이 지점에서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세포성 면역이 아주 중요해요. 세포성 면역은 위중증화를 막아주는데요. 세포성 면역은 뭘 인지하느냐 하면은 다름을 인지합니다. 다름을 인지하는데요. 어떻게 다름을 인지하느냐 하면 이거예요. 이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예요. 이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세포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세포들은 표면에 MHC 클래스 1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깃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깃발. 예, 그러는데 세포 안에서 막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때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아미노산 10개 정도로 쪼개져요. 10개 정도로 쪼개져서 이 부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펩타이드 바인딩 클래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펩타이드 바인딩 클래프트에 10개가 들어가거든요. 10개가 들어가면 10개가 들어간 이 통째로를 뭐가 인지하느냐 하면은 T셀이 인지를 해요. 네. T셀이 CTL이라고 사이톨리틱 T셀이라고 세포를 죽이는 T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를 죽이는 T셀이 뭘 인지하느냐 하면 방금 MHC에 오미크론의 단백질이 결합해 있는 부위를 인지하는데 인지할 때 뭘 인지하느냐 하면 다름을 인지해요. 다름. 어떻게 다름을 인지하느냐 하면 정상 세포랑은 다른 감염된 세포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다름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면은 오미크론의 단백질이 끼어 들어가 있는 그게 오미크론 단백질이 원래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해요, 이게. 그래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이 세포 안에 있을 때 이 세포 안에 있는 오미크론 단백질이 MHC에 결합하기만 하면은 그것을 바로 우리 면역세포 T셀이 인지해서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변이를 갖든 변이를 안 갖든 변이를 10개를 갖든 변이를 1000개를 갖든 변이를 10,000개를 갖든 상관없이 변이에 상관없이 걔는 우리 게 아닌 다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잡아먹힌다. 그렇기 때문에 예. T셀이 공격하는 것은 오미크론이 변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그 다름을 인식한다니까요. 무엇과 다름이요?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는 다름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 면역은 작동을 못 하더라도 T셀 면역은 여전히 네. 오미크론이 변화를 하든 앞으로 X가 나오든 Z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 다름을 인지하기 때문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T세포 면역은 위중증화를 막으면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항체 면역이 작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T세포 면역은 여전히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나온 자료, 즉 랜시스에 낸 것은 뭐냐 하면은 항체 면역은 작동을 잘 못한다. 백신이 잘 작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T세포 면역은 여전히 잘 작동을 해서 네. 위중증화를 잘 방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백신이 물백신이다. 물백신이 아니라니까요. 왜 물백신이라고 생각하느냐? 감염을 못 막기 때문에 물백신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점. 백신의 본질적인 기능은 초기에는 감염을 막아주지만 결국에는 위중증을 막아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아무리 유행하고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백신의 본질적인 기능은 여전히 잘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백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모두 틀린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팩트체크에서 말씀드립니다.